일현 스님의 삼국유사 속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신라의 삼국 통일을 위한 외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압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신라를 침략하고 수많은 백성을 납치하며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김춘추는 당나라와 힘을 합쳐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춘추는 당나라를 찾아가 직접 외교 교섭에 나섰습니다. 당나라 황제는 김춘추의 뛰어난 외모와 총명함을 보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김춘추는 신성한 인물이다. 반드시 큰일을 이룰 것이다. 당나라 황제는 김춘추를 특별히 신임하여 그를 자신의 곁에 오래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나 김춘추는 간절히 신라의 위급한 상황을 설명하며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당나라 황제는 마침내 김춘추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신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춘추가 돌아온 후 당나라는 신라를 돕기 위해 명장 소정방을 보내 백제 정벌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김춘추는 김유신과 함께 신라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당나라 군대와 힘을 합쳐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마침내 660년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고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 항복했습니다. 이로써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신라는 통일의 초석을 놓게 됩니다. 김춘추의 지혜로운 외교와 김유신의 뛰어난 군사 전략으로 이뤄진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김춘추는 이후 신라 제29대 태종무열왕으로 즉위하여 신라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일현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김춘추와 김유신의 끈끈한 우정과 협력 그리고 뛰어난 지혜로 신라가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우리 민족의 큰 뜻인 홍익인간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신비로운 이야기들과 그가 이룬 신라 삼국 통일의 더욱 흥미로운 일화들로 이어집니다. 대한불교조 개종과 함께 한국 불교와 역사 그리고 홍익인간 정신을 계속 만나보세요.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는 신라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자 삼국 통일의 주역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합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은 서로 굳건한 믿음과 우정을 가지고 신라의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썼습니다. 이들의 협력은 결국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 정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김춘추는 삼국 통일을 향한 큰 뜻을 세우고 당나라와의 긴밀한 외교를 통해 신라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신라의 국력이 강해지자 당나라와 고구려 모두 신라를 쉽게 넘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외교가이자 정치가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신라의 문화와 정치 체계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은 중국식 의복과 예법을 갖추게 되었고 관직 체계도 더욱 세밀하게 정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라는 완전한 고대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아들 문무왕 김법민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문무왕은 아버지의 위대한 뜻을 이어받아 김유신과 함께 고구려를 정벌하고 삼국 통일의 위협을 완수하게 됩니다. 일현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김춘추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가 신라의 혼란을 잠재우고 강력한 통일 국가로 이끈 큰 인물이었음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김춘추와 김유신 두 사람의 끈끈한 협력과 신의는 오늘날까지도 역사 속에서 빛나는 모범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춘추가 보여준 외교적 지혜와 인간적인 신뢰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 이야기를 통해 대한불교조 개종이 전하는 한국 불교와 역사, 홍익인간 정신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만나보세요. 일현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에는 신라를 위해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두 화랑, 장춘랑과 파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신라는 황산벌에서 백제와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신라의 젊은 화랑들이 전장에 나가 용감하게 싸웠지만 그중 2명의 화랑인 장춘랑과 파랑이 치열한 전투 끝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용맹과 충성심은 전쟁터를 함께한 모든 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얼마 후 신라가 당나라와 힘을 합쳐 백제를 멸망시키려 할 때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꿈속에서 두 화랑의 혼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춘랑과 파랑은 꿈속에서 왕에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과거 황산벌 전투에서 나라를 지키려 백골이 되어 죽었지만 죽어서도 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함께 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나라 장수 소정방의 위험에 밀려 앞장서지 못하고 사람들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저희 두 사람에게 작은 힘이라도 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종 무열왕은 꿈에서 깨어난 뒤 그들의 충원과 간절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왕은 이 두 화랑을 위해 특별히 무산정에서 하루 종일 경을 읽어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또한 왕은 한산주의 장춘랑과 파랑 두 충원을 위로하기 위해 장의사라는 사찰을 세웠습니다. 왕은 이 사찰을 통해 두 충원이 저승에서도 평안히 쉬기를 기원하며 그들의 희생과 충성을 깊이 추모했습니다. 이처럼 신라의 젊은 화랑 장춘랑과 파랑은 비록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하여 신라를 지키고자 하는 굳은 뜻과 애국심을 후대 사람들에게 영원히 남겼습니다.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라를 위한 희생과 충성심의 숭고한 가치를 강조하며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 한국 불교와 역사의 깊은 이야기, 그리고 홍익인간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보세요.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는 단순한 설화집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불법과 백성이 하나 되어 나라를 지켜낸 기록입니다. 신라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했지만 당나라는 오히려 신라를 압박하며 무려 50만 대군을 보냈습니다. 나라 전체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고승 명랑법사가 왕에게 사천왕사를 세우고 불법을 행하자고 권했습니다. 왕은 오색 비단으로 사천왕의 형상을 만들고 명랑과 12승려가 비밀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순간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 당나라의 전함들이 침몰했고 신라는 피 흘리지 않고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부처님의 가호와 백성의 신심 덕분이라 여겼고 사천왕사는 호국불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일현 스님은 이 사건을 통해 나라를 지키는 힘은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와 불법의 도리 그리고 하나된 마음에서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라가 불법을 중심으로 나라와 백성이 일체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종교와 정치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과 마음을 모아 지켜내는 근본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이상인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과도 이어집니다. 문무왕과 명랑의 이야기는 불교와 백성이 함께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교훈이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되새겨야 할 가치입니다. 삼국유사와 함께 대한불교조계종이 전하는 한국 불교와 역사, 그리고 홍익인간 정신을 다시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는 신라 문무왕을 단순한 왕으로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국을 통일한 영웅이자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자 한 성왕으로 전해집니다. 문무왕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시신을 땅에 묻지 말고 동해바다 큰 바위 위에 장사 지내라. 나는 용이 되어 나라와 백성을 지키겠다. 그의 유언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무왕이 세상을 떠나자 신라인들은 그의 뜻대로 동해의 큰 바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곳이 오늘날의 대왕암입니다. 사람들은 파도소리와 물결의 울림을 들으며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닷속에서 용이 된 문무왕께서 신라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왕이 권력과 부귀를 내려놓고 나라의 호위자이자 백성의 보호자가 되고자 한 숭고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죽어서도 백성을 지키고자 한 마음은 곧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현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문무왕의 용 전설을 기록함으로써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을 위한 수호를 선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는 불법의 자비와 호국의 정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지도자의 도리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이야기를 듣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길, 백성을 위한 나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삼국유사와 함께 대한불교조 개종이 전하는 한국 불교와 역사, 그리고 홍익인간 정신의 깊은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